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작성한 문서 목록을 제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건을 살펴보니 관련 기관 사이에 30여 개의 문서가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정작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환경부의 반려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당초 예정된 용역 기간을 연장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기본 정보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MBC는 정보공개법 8조에 따라 생산된 정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정보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이의 신청에 국토부는 용역 진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생산한 문건은 모두 32건. 발신과 수신기관은 국토부 내부 부서와 조달청, 그리고 용역기관인 도화 엔지니어링에 한정될 뿐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제주도 또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아예 이제 봉쇄한 건데 적어도 제주도 또 도 행정의 입장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보완 가능성 검토 대상은 조류와 항공소음, 법정 보호존과 숨골 등 4가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들로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문서 목록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민감한 단계라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며 한 차례 이상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31일 용역진이 국토부 청사에서 중간 보고회를 연 사실도 확인됐지만 여기에도 제주도는 빠졌습니다. 국토부가 다음 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용역 보고서 내용 공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한 질의는 빠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정질문 이틀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건 도의원은 최근 시작된 용역의 명칭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바뀌었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로단 추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영구 용역명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마련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정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미래비전 재설정을 놓고 기존의 국제자유 도시는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새로운 비전은 도민 공감대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해상 풍력 발전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허가권을 놓고 가중되는 논란에 대해 도지사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의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우선 사업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문제는 감독 권한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가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또 상습 침수 예방 대책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남수각 일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질문 요지에 포함됐던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들은 빠져 민주당 도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도지사를 상대로 날선 질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제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돈을 받고 정부에 등록되지도 않은 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또 다른 학생들도 이 교수가 운영하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과 동료 교수가 2년 전부터 이 대학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건강뷰티향장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년 전 이 학생은 교수가 설립해 회장을 맡고 있는 미용 관련 협회에 가입한 뒤 회비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10만 원은 그대로 반환됐습니다. 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선배로부터 가입을 강요받았다며 학생들이 반발하자 동료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운영하는 협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선배님이 또 그 협회에 지회장으로 계신다고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입생이다 보니까 학점에도 연루가 돼 있고 그런 위압감 때문에 또 다른 학생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교수의 권유대로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여러 개 땄는데도 SNS 커뮤니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협회에 가입 안 하면 모든 걸 이용을 못하면 그거는 협회에 가입하라는 강제성을 띠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는 2년 전부터 당시 총장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당시 교무처장에게도 진정서를 냈지만 뚜렷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교수님 개인의 사적 협회에 어떤 너무나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부담감을 갖는 것이 그리고 어쨌거나 돈 문제가 그때 한번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 협회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총장은 해당 교수를 불러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고 당시 교무처장은 진정서가 공문 형식이 아니어서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지금도 수업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수의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제주대가 수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큰어머니가 북촌에 같은 고향의 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이름이 이두월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가지고. 그 밭에 갔는데 와서 잡아갔다고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제가 30살 될 때까지 쭉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큰아버지와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셋오빠는 제주도 얼마 산 기억도 없고 사상에 이렇게 하니까 불 다 탔지니까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 와가지고 한 3일 살았었는데 이제 경찰서 직명처장 배탕 간다고 했는데 행방불명 됐습니다. 돌아가시고 옳게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이 전멸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8살이고 저희 이모가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주도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나와서 사시게 된 거죠. 그거는 할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리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주도에 못 살게 되어서 나왔다. 억울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말을 하면 혹시 너희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척하며 언급을 하는 것도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재심 27호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제 의뢰인들이기에 한 분 한 분께 집중할 뿐이며
뒤늦게나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이기에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리시라는 의미로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내가 그때 이렇게 아팠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거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8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없으며 200여 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400여 명으로 전주보다 900여 명 줄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막았다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제 새벽 5시 반쯤 제주 시내 한 펜션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부수고 차 주인인 6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출근길에 차를 가로막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서울에서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러 온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장기간 무상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도가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알뜨르 비행장의 일본군 경납고와 동굴 진지를 정비하고 전시관을 세우는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수학여행 안내장에 일본 성인 콘텐츠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도 내 모 중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배부한 안내장 표지에 일본의 성인 콘텐츠 이미지가 담겨 일부 학부모들이 부적절하다며 언론사 등에 제보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이미지 출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다며 배부한 안내장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펜션에 침입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제주 시내 한 펜션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실패하자 녹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중학교 신설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부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보상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서부중학교는 당초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토지 매입에 제동이 걸려 오는 2027년으로 3년 연기된 상태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